그게 86년도지. 전에 와봤는데 참 좋더라 싶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2의 고향이라 할까요? 이거는 마리 아파트지 단독하고 똑같아요. 테라스가 또 단독 끝이 느리고 마당이지요 뭐. 아침이 좋대요. 아침이 딱 내가 물 한번 싹 뿌리고 나면 아주 상쾌해요. 참새도 오지에 어떨 때는 까치도 오지에 새가 막 올 때는 너무 기분 좋아요. 주로 상추, 쑥갓, 들깨 아침마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바로 식혀가 먹지요. 그래서 서울 언니가 안 갑니까? 야, 너 그 테라스 좋더라. 그 야야 김치 담으면 멋지겠다. 그렇게 해요. 이런 거는 다른 데 가면 잘 없으니까요. 자녀들하고 손녀들하고 여기 살아는 그 추억이 더 많으니까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살고 단독도 살았는데 여기 와가 정이 제일 많이 들었죠. 아파트인데도 거실도 마당 없고 뭐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아요.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삭막하지 않고 처음 왔을 때부터 그냥 너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전부터 그냥 살고 지냈던 같은 그렇게 좀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기억하는 순간부터 살았던 곳이죠. 저기 앞에 담장이 저보다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젠 제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아파트 전체가 놀이터였어요. 그 탐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도 이제 따라서 뛰어다니고 계단으로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3층 갔다가 또 3층은 넓으니까 거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놀고, 그리고 밑에는 또 다 상가였어가지고 뭐 빵을 먹으러 가도 바로 밑에 내려가면 되고 슈퍼에 가려고 해도 바로 밑에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홀리게 되면 그냥 추억으로만 남으니까 실제 하지 않으니까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책상 바꾸면서 짐 정리한다는 느낌이지 아직 이사를 간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던 곳이라서. 제가 건축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건축 잡지를 봤는데 이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갔을 때 뭐 곧 철거한다고 했었거든요. 관리가 안 된 지 오래돼가지고 상태도 별로 안 좋았지만 테라스도 되게 넓고 자기 앞에 큰 마당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공동주택의 편의성을 찾고 싶고 가까운 생필품을 자기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었고 이거 이제 김석철이라는 건축가가 이거를 설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상가 아파트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건물이죠. 왜냐하면 그 서울에 있는 수많은 상가 아파트들 중에서 사실은 설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건물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굉장히 저명한 그러니까 당대의 건축가가 이제 원저자인 걸 우리가 알죠.
그게 벌써 40년 가까운 전인데요. 이 선친이 그 하시던 그 조그만 공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폐쇄하면서 거기다 상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자라고 해가지고 한 거죠. 김석철 선배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고요.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참 많았죠. 그 선배한테 가든 테라스를 부탁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 거거든요. 가든 테라스가 조금 그 당시 이제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주택과 이 아파트의 중간 개념으로 자기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본 거죠.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쪽에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몸풀이를 했다고 그러실까? 재밌어 하셨어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든 테라스도 그 자연의 요소인 마당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도 뒤가 건물에 가리지 않고 그 산을 볼 수 있고 그 산책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서 우면산을 걸어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보행길이 있습니다. 자연을 갖다가 해치지 않고 완전히 우면산이 막히지 않게끔 그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 그 가든 테라스와 예술의 전당과 일맥상통한 점은 역시 자연을 건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보면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보지도 않고 이 집으로 정했습니다. 정원의 관리라는 게 영양까지 한 포기 한 포기에 다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하는 사람의 성실도도 볼 수가 있고 친구들이랑 이게 정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커피값을 받고 입장토록 했습니다. 손자를 놓으면은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 또 둘째 손자를 보면 또 다른 소나무를 심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옷을 다르게 입지 않습니까? 좀 이 정원을 보면서 저희들이 세월을 느끼곤 합니다. 재건축하는 걸 통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죠, 뭐. 내 공간이 내가 창을 열었을 때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보면서 마시고 싶고 그런 거죠. 뭐 저희 집은 정원은 없지만 그래도 베란다가 넓고 트여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간 좋죠. 아빠가 이제 여기로 이사 오자, 여기 우리 나중에 와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80년 초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나중에 이사를 오나? 오며 가며 이렇게 봤죠. 이 집을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어요. 평생 저희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정원에 대한 것도 뭐 거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끝까지 올려놓은 건데 이거 해야 503호가 처음 이사 왔으니까 28년 됐겠습니다. 쳐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경관이 너무 좋고 또 마당도 있는 것 같아서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 기둥이, 양 기둥이 쫙 서가 있고, 가든 테라스를 보면 다른 디자인하고 좀 다르죠. 친구들 왔을 때는 여기 되게 궁전 같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라고는 말 많이 들었었죠. 19세대의 주거민을 포함해서 이 상업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방하는 방문객들을 어떤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입체적인
공간으로 출입구를 만들어냈다는 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계단실이기도 한데 요즘 그렇게 설계하면 그거 받아들일 사업 주체는 없을 거예요. 이게 한 평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런 소리 듣겠죠, 뭐. 좀 힘들었죠, 사실은. 아마 사업성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요. 돈만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지었겠죠. 그걸 감수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김석철 선배의 또 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스케일이 크다 할까요? 좀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스케일이 커야지요. 조그만 집 짓는 사람들하고 좀 다를걸요. 그 옛날에 이렇게 추진하기까지는 그분의 나름대로의 확고한 그게 없으면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사람 성격이 엄밀하고 까칠하고 명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배 많이 피우고 그러셨을 것 같은 느낌에. 가장 유명하셨던 건축가 중에 한 분이셨죠. 그리고 40대 초반에서 그 예술전당이라는 경찰의 국가적인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다가 현상설계에서 당선이 됐으니 제자가 그 스승들과 현상설계를 해서 이제 그 당선이 돼서 한국 셋, 외국 둘 해서 5팀이었죠. 그 당시에 경쟁을 김수근, 김정호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한국 현대 건축의 양대 산맥하면 김수근과 김중업입니다. 김수근 선생과 김중업 선생한테 배운 유일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자랑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본 건축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그 콘서트홀조차도 지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세계의 그 콘서트홀을 다 둘러보고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걸 지은 거예요. 건축은 하나의 빈 원고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득 그림이 그려 있는 도시라는 큰 캠퍼스의 한 부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그리면서 전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를 항상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와의 만남도 가든을 통해서 바로 그냥 저 앞에 있는 아파트 풍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정원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구성하신 거죠. 지금의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도심 속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어떤 한 건축가가 너무나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어떤 보편적 논리만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건축가 도시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투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파트들. 결국은 어떤 작가 건축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인화에서 얘기해 보면 이제 김석철 선생님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좀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야, 넌 왜 저 나이도 젊은데 벌써 왔냐?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여름에 아마 여기를 왔었는데 가든 테라스 건물만 보겠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여기 막상 와가지고 이 앞에 명륜로를 걸어보니까 한 250m 정도 되는 길이 쫙 상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한국에 이제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저도. 지금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로 분위기가 굉장히 변했고 이 지역을 만드는 자본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요즘은 계산이 아주 철두철미하잖아요. 그 상업적인 계산. 아파트는 정말 상업화돼 갖고 이제 건축가들이 들어갈래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건축과와 아파트의 관계, 한국에서 그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도시계획은 좀 개량적이고 그다음에 창의성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영역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를 하는 건축가들이 없어진 거예요. 브리핑을 하시고 돌아와서 자리에 누우셨는데 다시 일어나시지를 못했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명만은 힘들더라도 이렇게 달리다가 쉬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진다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그냥 하시던 대로 쉬지 않고 가시다가 가셨구나. 한 35년 양복점을 하면 안 좋겠나.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 그 시절에만 해도 양복이 아주 인기가 있고 좋은 시절이었으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번창했어요. 밤늦게까지 재단하고 천 자르고 내일 받을 손님 거 준비하고. 그때는 정신없었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관리 처분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한 내년쯤 되면 아마 이게 테라스가 이제 아마 없어질 겁니다. 내년쯤 되면은. 조금은 더 해야 안 되겠어요. 또 새둥지를 하나 또 마련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글쎄요 과연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이쁜 테라스를 아마 보기도 힘들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이 동네에 살았어요. 기억이 존재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네에 살았어요. 옛날 냄새가 많이 나는 동네였어요. 옛날에 보면은 주택이 안쪽으로 대문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조그마한 골목이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맨드람이나 뭐 민들레나 이런 것들. 가로수가 너무 예쁘게 이제 울타리를 지어서 데이트하기도 굉장히 좋고. 대구는 원도심이 잘 살아있어서 덜 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동네 발전하는구나 좋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추억들이 있던 곳이 어느 순간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어디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전에 이 동네 살던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가끔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그 식당에 만두 참 맛있었는데
옛날 그 집 밑에 어디가 어떻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기억 속에만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한 군데라도 조금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동네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골목 다니고 저 골목 다니고 큰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탐험놀이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곧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것들을 잊지 말자. 이런 동네도 있었다. 나는 그 시절을 여기에서 보냈다. 그냥 버릴 수 없는 사진? 되게 오래되고 낡았는데 사진 같은 거는 버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커다란 도시 계획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건물들이 모여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 하나하나가 좀 디자인이 잘 되고 필요 있고 그러면 그 건축물을 품고 있는 도시가 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탁상공원처럼 들릴 겁니다. 뭐 저게 되겠어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러한 생각들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선언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죠. 곧 철거가 돼. 그런 아쉬운 마음에 기록되는 것보다 저 건축물을 매개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차원에서 기록되고 재조명되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가의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은 안 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든다고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애지중지 아끼던 마루인데 여기서 밖에 보니까 참 좋네. 오랜만에 더 느끼네. 나한테는 소중한 건데 이거 철거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막 부술 거잖아요. 그냥 막 부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손잡이라도 가져가자 이러면서 어제 손잡이 다 뜯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엄마 저때 살 왜 저렇게 빠졌어? 아빠도 살 빠져 있었네. 좋아요. 어머니 너무. 어떡해?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집이 아닌가요? 오래 익숙하고. 추억이 사람한테는 소중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나온 과거고 내가 걸어온 길이고 그 순간이 다시 올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애틋하게 남지 않을까요? 삼십 년 동안 큰일 없이 잘 살고 애들도 잘 크고 하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